오늘 말이죠, 시청자 여러분, 그동안 스톱이 되어 있던 재판 하나가 오늘 시작된 재판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대장동 재판입니다. 김만배 씨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이후에 대장동 재판은 멈춰 있었죠. 근데 이제 그 재판이 오늘 시작이 됐습니다. 금요일, 조금 전 오전에 시작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김만배나 유동규, 남욱 이들이 오늘 법정에 출석을 했을 텐데 어떤 모습이었을까 궁금하시죠?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시죠. 측근 2명 구속 기소됐는데 어떤 심경이세요? 네, 실제로 권순일 대법관 통해 재판 뒤집었다는 의혹 사실입니까? 녹취록에는 이재명 시장에게 돈을 직접 약속했다는 정황은 안 나오는데 혹시 알고 있었을 거라고 보시나요? 대장동 사업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한테 직접 지시받은 거 있으신가요? 재판 거래 의혹 관련해서 김만배 씨가 권순일 전 대법관한테 어떤 답변 받았다고 하던가요? 김만배 씨가 권순일 대법관 통해서 재판 되게 뒤집었다고 말한 게 맞습니다. 자, 뭐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야기 없이 들어갔고요. 근데 오늘 김만배 씨가 김재섭 의원님, 오늘 김만배 씨가요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를 법정에서 했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자, 지금은 감정을 추스리고 생각을 정리해 더 성실히 사법 절차에 임하기로 마음먹었다. 재판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협조하겠다. 이게 다름 아닌 김만배 씨가 오늘 법정에서 한 이야기랍니다. 마음먹었다. 최대한 재판에 협조하겠다. 그러면 좀 입 좀 열겠다는 겁니까? 뭡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이제 김만배 씨가 정신적으로 굉장히 궁지에 몰린 상태라는 어떤 정황들이 여러 개로 포착이 됐었거든요. 얼마 전에는 뭐 극단적인 선택을 했었다라고 해서 뭐 자해를 했던 것도 있었고요.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그 김만배 씨의 어떤 정서적으로 불안함을 호소하는 듯한 그런 내용들이 사실 언론상에서도 많이 나왔거든요. 게다가 결정적으로 김성태 회장이 결국 한국에 온다라는 것도 크게 작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변호사비 대납 사건과 관련돼서도 김만배 씨가 무관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권순일 대법관, 그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된 그 재판을 맡았던 권순일 대법관 역시도 이 쌍방울과 연관이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이고 김만배 씨와도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 김성태 씨가 한국으로 온다. 그 김성태의 입이 열린다라고 하면 사실은 쌍방울을 비롯한 여러 가지 수사들이 급물살을 탈 수가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추가적인 진술이나 증거들이 확보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김만배 씨는 안 그래도 지금 검찰 수사에 의해서 굉장히 정신적으로도 피로하고 아마 검찰이 확보한 자료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텐데 아마 여기 김성태 씨까지 갑자기 한국으로 소환된다 그러면 거의 수사가 끝났다라는 것을 속으로는 알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은 어떤 지체하거나 뭐 자신의 어떤 재산을 보호하거나 이런 것도 다 부질이 없는 것이다. 사법 절차에 충실히 임하는 것만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다라는 생각을 아마 본인 스스로가 갖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김만배 씨의 저 워딩은 나름 의미를 갖습니다. 김만배 씨는 그동안 뭐 천화동인 1호 관련해서도 아이고 그 무슨 소리들 하십니까? 그게 무슨 이재명 대표 측 지분입니까? 내 겁니다, 내 거. 뭐 이런 주장을 굽히지 않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부인만 했었는데 어쨌든 내가 사법 절차에 임하기로 마음먹었다. 재판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협조하겠다. 이렇게 조금 전 오전 법정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뭐 어떻게 좀 변화가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대법원 로비 의혹 재점화. 남욱 변호사가 2021년 10월 검찰에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김만배가 내가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사건과 성남 제1공단 공원화 무효 소송 등 2건을 대법원에서 뒤집었다고 말했다. 이런 취지의 진술을 남욱이 검찰에 2021년 10월에 했다라는 오늘 조선일보 보도가 나왔습니다. 넘어가 보죠. 그래서 김만배가 뭐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권순일 당시 대법관에게 부탁을 했고 대법원에서 뒤집힐 수 있도록 역할을 했다라고 말했다. 뭐 이렇게 남욱이 얘기했고 김만배가 2018년부터 권순일 얘기를 조금씩 하기 시작했는데 2019년 이후부터 권순일 당시 대법관에게 50억 원을 줘야 한다는 말을 하기 시작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정미경 의원님 엄청난 사건인데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이재명 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서 실제로 뒤집혔어요. 그랬는데 지금 그 얘기를 지금 여기서 지금 남욱 씨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김만배 씨하고 권순일 대법관이 그 당시에 뭔가 짜움을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게 드러난다면 수사에 의해서 예. 저는 그 이재명 대표는요 더 이상 할 말도 없고 음.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드시 수사로 저는 권순일 대법관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밝혀야 된다고 봐요. 예. 그리고 권순일 대법관은 그거에 따라서 처벌받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지금 수사가 더 진전이 돼서 김만배 씨가 얘기를 안 하고 계속 침묵으로 나온다면요. 만약에 100만 원씩 뭐 이렇게 해서 지금 골프 친 판사나 검사의 명단이 저는 검사들이 다 수사해서 밝힐 거라고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갈 건지 아니면 그 전에 이제 이 김만배 씨가 다 입을 다 진실대로 소상히 얘기해 줄 건지 예. 그거에 또 싸움이 또 하나 이제 진행이 되지 않나. 이건 정말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충격적인 얘기다. 자, 오늘 당장 국민의힘에서는 이 보도가 나오자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 목소리네요. 한번 들어보시죠. 오늘 일부 언론 보도에 의하면 저는 여러 차례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경기도지사 시절에 선거법 위반 재판 대법원에서 희한하게 뒤집혔던 일에 김만배가 대법원 재판 거래하다시피 작용한 그런 것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진작에 경기도지사도 그만둬야 하고 피선거권이 없어져야 할 그런 재판을 재판 거래를 통해서 했다면 이것이야말로 크게 처벌을 받아야 될 사법부 붕괴 사건입니다. 거기에 관해서도 이재명 대표가 입장 표명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는 김만배가 이재명 대표의 당시 선거법 위반 사건의 그 재판을 전후에 권순일 당시 대법관실을 8번을 방문했다라는 디테일한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박 의원님 한 말씀 하시겠다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대법원의 대법관이 재판 로비를 받고 결과를 바꿨다. 믿고 싶지 않은 사실이긴 한데 네. 의심스러운 정황은 분명히 있습니다. 아, 그래요? 특히나 오. 그 재판을 전후로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예. 김만배 씨가 아무리 법조 출입을 오래 했다 그래도 대법관 사무실을 그렇게 자유자재로 드나들 수 있는 곳이 아니거든요. 근데 8차례나 드나들었다. 물론 다른 어떤 부탁을 하기 위해서 갔다고 하는데 공교롭게도 그 시점에 이렇게 재판 결과가 나왔고 한 가지 더 이상한 거는 네. 지금 그 선거법 위반 재판은 1심 무죄, 2심 유죄, 3심에서 무죄가 무죄 났는데 나왔죠. 그거 말고 네. 성남 제1공원 부지 공원화 관련해서는 이거 행정소송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법리만 다투는 재판인데 1, 2심에서 다 이게 인용이 됐어요. 예. 근데 대법원에서 그걸 뒤집었는데 보통은 대법원에서 법리 오인으로 뒤집어도 하급심으로 파기환송을 하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이건 파기환송을 하지 않고 파기자판을 했습니다. 아이고.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그냥 결정 짓는다. 네. 하급심에서 다시 심리할 기회를 주지 않겠다. 그것도 굉장히 이례적이에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두 사건 다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의 하나는 정치 생명, 하나는 본인의 이제 사업 성과라고 할 수 있는 대장동 사업의 차질 없는 진행 여부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이었거든요. 예. 근데 김만배 씨가 저런 얘기를 했다는 게 또 남욱 씨 입을 통해서 전해졌기 때문에 저건 분명히 밝혀져야 되고요. 예. 그리고 50억 클럽 명단이 한 6명 정도 공개가 됐습니다. 네. 근데 곽상도 전 의원만 구속 기소가 됐고 권순일 대법관 같은 경우에도 2차례 정도 소환 수사를 한 이후에 그냥 수사가 멈춰버렸어요. 아, 수사가 왜 그렇게 진행이 다 안 됐어요? 그러니까요. 압수수색도 안 하고 그냥 진행이 안 되고 멈춰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다른 리스트들 예. 50억 클럽에 그에 대해서는 수사를 전혀 진행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게 검찰이 인력이 부족해가지고 수사를 진행하지 않는 건지 네. 다른 연유가 있는 건지 그것도 납득하기가 좀 어렵고요. 지금 이제 김만배 씨를 통한 정관계, 언론계까지 전방위적인 로비 이게 이제 또 하나의 대장동 사건의 다른 한 축으로 떠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철저하게 규명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김재섭 의원님 두 건 모두 지금 저 김만배 씨가 내가 저 이재명 대표의 재판 2개를 결과를 뒤집었다라고 얘기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남욱 변호사가 이제 김만배한테 그걸 들었다는 거를 2021년 검찰에 저런 거를 증언을 했다는 건데 이게 만약에 정말 글쎄요, 이게 진짜 설마 사실일까요? 어떻습니까? 저도 예. 뭐 당연히 사실로 믿고 싶지는 않은데 네. 뭐 정황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김만배 공교롭게 그 재판이 있기 전 즈음 해가지고 예. 김만배 씨가 계속 뭐 대법관을 마치 제 집 지나들듯이 왔다 갔다 했다라는 언론 보도. 게다가 거기에 뭐 미용실을 갔다, 이발소를 갔다라는 식으로 대법관을 만나러 어떤 방문 요청을 하게 되는 건데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국회 방문해서도 국회 방문에 누가 머리 깎으러 국회 가지 않고 청와대 갈 때도 머리 깎으러 국회 가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김만배 씨 머리 자르러 왜 굳이 많은 이발소 놔두고 대법원에 있는 이발소 가서 머리 깎습니까? 그 먼 데까지 가가지고 예. 굳이 이발을 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도 어허. 이해하기 어렵고 예. 이렇게 공교로운 시점에 자주 만났다는 것 자체가 충분히 어떤 재판에 영향을 했을 가능성들을 저는 충분히 염두에 둬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예. 마침 또한 저번 주 정도 돼가지고 김만배 씨가 언론사, 판사, 검사에게까지도 그 로비를 계속 손을 뻗쳤다라는 언론 보도들이 계속 있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그 최상의 단계인 대법관까지 갔다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큰 어떤 게이트로서도 번질 수 있는 사건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뭐 정말 사실이면 이건 좀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김만배 씨가 뭐라고 대법원의 누군 특정한 사람의 판결을 김만배가 뭐 대법관한테 얘기해서 결과를 원래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결과인데 이걸 이렇게 뒤집었다? 글쎄요, 상상하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그런 정황이 나왔습니다. 철저하게 좀 규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아까 불체포 특권 이재명 대표 얘기하면서요,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해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이렇게 얘기했고, 그다음에 지난 지방선거 전당대회 당시는 아니고 지방선거 당시에 이렇게 얘기했다가 어제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얘기가 좀 뉘앙스가 바뀌었다. 라는 부분을 다시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준비한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